저희 환경운동연합은 경남 지역에 7개 지역에 경남 환경운동연합이 있습니다. 그 연합체인 경남 환경운동연합이 있고, 제가 진주 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하면서 경남 환경운동연합의 사무처장을 맡고 있습니다. 조금 오류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자료집에 저희 제안 내용을 배경을 쭉 넣었던 걸 드렸었는데 아마 이게 착오가 있었나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안 의제만 나와 있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다음에 보완 자료가 제출할 수 있다고 하니 그때 저희가 제안 배경을 같이 좀 보완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읽어보시면 저희가 어떠한 내용으로 제안을 하게 됐는지를 자세하게 알 수 있을 텐데, 오늘은 좀 제가 설명으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환경 피해를 입는 주민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고, 그리고 인간과 비인간 등 무생명의 서식처를 파괴하는 환경 문제에 대한 저희가 4가지 의제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넘어갈까요? 네. 4가지 의제는 이렇습니다. 녹조 도구로부터 안전한 물관리, 시민의 일상의 평화를 보장하는 나라 만들기, 재정 30년 된 환경영향 평가 제도의 혁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생물 다양성 보호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이건 제안 의제이고요. 배경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쉽게 많이 들어보셔서 알 수 있는 환경 의제 내용이기도 하고, 아마 이렇게까지 심각하구나 생각 못하신 부분도 있는데, 오늘 이 자리가 이후에 지역사회 환경 문제를 공론화하고 논의하는 답을 찾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남 주민의 식수원인 낙동강은 아시는 것처럼 청산가 6,600배의 녹조 독성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성 물질은 논과 밭에서 재배된 농산물, 공기 중에서도 검출이 되어서 국민의 일상을,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 4대강 조사단 평가단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이 독성 물질, 녹조 독은 4대강의 보수문을 열어서 강물을 흐르게 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또한 자연성 회복을 고려한 댐 운영이나 그다음에 불필요한 하천 구조물을 철거하고 하천 지형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이런 자연 하천의 보건 관리를 담은 물관리 국가 물관리 기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기본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기하는 내용들 의제를 담고 있습니다. 낙동강 녹조 관련해서는 과안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민간의 이제 독조독 검출 기준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같이 합동 조사를 하고 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부분들을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시틴에 관련한 관리 기준도 같이 마련하기를 제안을 하고요. 낙동강 둔치에서 이런 낙동강 쪽으로 흘러내릴 수 있는 수질 오염 유발 시설 또한 막아야 될 거고, 낙동강 문제 개선을 위한 저희가 생물 다양성과 4대강 생태 복원을 위한 가칭 생태 복원법의 제정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수문 개방과 자연성 회복 논의를 위한 국회 포럼을 일상적으로 구성해서 거기서 논의의 방법을 찾기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변경안 폐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기후대응댐, 기후위기 대응댐이라는 명목으로 전국 14개의 댐을 건설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래천, 우리 가까이에는 유령 가래천댐에서 주민들이 싸우고 있는데요. 요 관련한 14개 신규댐 폐기를 요구하고 있고, 낙동강 관련해서 보수문의 개방, 보처리 방안 마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 다양성과 수질 개선을 위한 녹조 제거제든지, 그리고 하천 오염 물질을 상수원 수준으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라는 제안을 녹조 도구로부터 안전한 물관리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시민의 일상의 평화를 보장하는 나라 만들기입니다.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의령 가래천 댐 주민 대책위 또는 함양 칠서 산업단지 폐기물 대책위, 그리고 NC 양산 폐기물 처리 시설 대책위, 낙동강 수수원 이전 사업 등에 관한 주민들의 일상의 평화를 보장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환경이나 문제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주민들은 이거를 막기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민들의 환경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현안 대응들을 계속해 나가야 될 거고, 결과적으로 이런 주민이 반대하는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과 경찰은 계엄에 불과한, 계엄과 관련한
그러한 사태와 관련된 걸로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맡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자료를 통해서 진행하려는 부분들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그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국가가 환경과 생물 다양성 생태계를 보호할 의무를 진다는 것을 헌법 조항으로 넣었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 헌법 1조에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대응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하원에서 통과가 된 적이 있습니다. 상원에서는 물론 통과를 못했는데 그런 식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작업들이 생물 다양성 보호를 위한 인간과 비인간의 생명들의 생태적인 가치를 지켜나가야 되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 헌법에 충분히 담아야 된다는 생각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타당성 제도를 통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이 절차가 그 해당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포함한 검토가 되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작업과 더불어서 사전 갈등 제도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있을 경우에 반드시 관련한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한 작업들을 통해서 갈등 조정 기구를 구성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반영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갑니다, 여러분. 저 세 번째입니다. 환경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아이고, 말도 엄청 빨리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환경영향평가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떤 개발 사업 이전에 환경적으로 이게 훼손 가능성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고 그거를 미리 환경영향평가로 검토를 협의를 통해서 그걸 약화시키기 위한 작업들, 사전에 환경적인 부분을 검토하는 작업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단체와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전국 연대를 결성해서 대응하고 있고요. 관련한 내용들에 있어서는 국회 공청회나 여러 작업들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들은 주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정보 공개 시스템에서 정보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시기와 범위를 좀 더 확대해야 되고, 기업의 이제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비공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비공개 정보를 최소화하면서 그렇다면 비공개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마련을 충분히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의제를 제안합니다. 네, 그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이름에 걸맞는 거기서 피해받는 주민들이나 당사자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관련한 단체 소송을 문제가 있을 때 충분히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서 검토나 관련한 결과에 대한 특별감사 부분도 실시되어야 한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기후위기는 따로 얘기를 하겠지만 저희가 환경의제와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물 다양성 보호에 대한 부분이고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켜야 하는 탄소 흡수원의 자연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게 보호구역 확대나 숲 총량제, 그러니까 일정한 구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숲을 자꾸 없애가잖아요. 근데 총량제를 두고 그 숲을 계속적으로 도시숲으로 바꿀 수 있는 작업들을 할 수 있게 그런 작업들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부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공원이나 이런 생태계 보호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하천 준설이나 하도 정비 같은 경우가 자연재해 예방 사업, 하천 정비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무자비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있어서 자연 기반 해법, 그러니까 자연을 그대로 지속 가능하게 볼 수 있는 관점을 두고 그 관점 하에 일들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 방제 사업, 소나무 재선충을 막기 위해서 관리적으로 방지하는 작업들, 그다음에 숲 가꾸기나 인도 건설을 위한 하고 있는 산림청에 좀 저희가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거제나 창원이나 김해나 경남 지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기후, 반생태, 반침량 정책의 백지화를 요구하면서 관련한 이런 것들을 이제 산단을 조성하기 위한 그린벨트 해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린벨트 해제 또한 백지화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분이 있는 사람한테 길 수도 있는데 말하시는 분들한테 짧은 거 보시겠죠? 저거나 처장님께서 말씀도 굉장히 빠르게 잘해주시는데 저희가 숨을 차게 해드린 점 심심한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 나오시는 분들도 잘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개는 제가 해드릴 테니까 소개는 안 하셔도 되고,
자리에 서셔가지고 마이크 잡고 입을 떼시는 순간부터 오버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 마이크를 내려놓는 순간까지 아까 보셨죠? 저희 진행위원께서 큰 종이를 들고 종이를 든다 싶으면 아 끝내야 되겠구나 싶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너무 길면 안 되니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창원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박종건 공동대표님의 발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천천히 걸어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탄핵의 시대가 끝나면 우리 바로 기후위기 시대로 변해야 됩니다. 기후 계엄령을 선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들고 다니다 적발되면 바로 체포할 수 있는데 이렇게 우리 기후 관련해서 앞순에 배정해 주셔서 기분이 좋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오늘 모이신 분들은 우리 진보사를 이끌어가는 주역들이기 때문에 5분이지만 어떤 기후 이야기를 말씀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구의 사람들이 기후 이야기를 듣기를 싫어합니다. 들으면 불편하니까. 그걸 발표하는데 그래서 기후위 다음 페이지로 기후위 심각성을 빨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산화탄소 농도가 421ppm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2023년입니다. 오늘 아침에 마우나로아 오브저버리 들어가 보니까 425.4 벌써 3.6ppm이 또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1.5도 남은 시간은 불과 4년 6개월 13일입니다. 오늘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후 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시간이 없다입니다. 시간이 없다. 그래서 한국의 우리 기후위 대응은 어떤가? 우리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의 기후 정책을 다 부정하고 오히려 역행을 하고 있고 석탄은 천천히 중단하고 있지만 그 대신 가스 발전소를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리고 있고 원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후대응 평가 지수 해마다 탄소 배출이 많은 나라 67개국을 평가를 합니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대우변 64위, 63위, 64위를 계속 4년 동안, 5년 동안 그렇게 있습니다. 우리 뒤에 있는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란 이 세 나라밖에 없습니다. 4년국밖에. 그래서 제 생일이지 다음 말씀을 드렸지만 선진국 중에서 꼴찌입니다. 그리고 전기 소비는 선진국 중에서 선진국 가운데 독일, 영국에 비해서 2배 내지 2배 반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아리백이라는 말씀 다 들으셨죠? 아리백 때문에 수출이 지금 계약이 무산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 이 수출기가 문제가 되면 이 경제적 위축뿐만 아니라 우리 노동자들도 피해가 많이 가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게 무슨 기후시계라는 겁니다.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기후시계가 나옵니다. 매 시간마다 계속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건 1월 8일 기준으로 해서 4년 6개월 13일이고요. 이건 며칠 전에 제가 8일 전에 뽑은 거고요. 우리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고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면 기후시계라는 것을 검색하셔서 뉴스 펭귄이라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대기중 농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422ppm으로 되어 있죠. 지금 420ppm을 초과한 것은 410만 년 전 이후로 지금 처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CO2 증가 속도는 그때보다도 지금 100배 정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450ppm이 증가하게 되면 지구온도 2도, 평균온도 2도가 올라가서 지구는 복원이 불가능하고 파국에 이르게 된다고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1.5도는 430ppm 내외가 되면 1.5도가 상승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태풍이나 폭염, 대형 산불, 폭우 이런 것들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곧 식량위기가 바로 닥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매년 작년 2024년부터 24년까지 1년 동안에 3.6ppm 증가했는데 이것이 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430을 돌파하고 1.5도가 정차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빠졌네. 이게 오늘 아침에 제가 그 마우나로아 들어가 보니까 425.4 ppm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421.8 ppm이었는데 1년에 3.6 ppm 늘어나면 한 3년이면 10 ppm 늘어나면 결국 430 ppm이 초과됩니다. 그러면 1.5도가 그때부터 고착화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이야기 앞으로 또 좀 다음 분도 하시겠지만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이 선진국 가운데 OECD 국가 중에서 꼴찌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국을 한번 보죠. 미국이 21%로 되어 있잖아요. 원전이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원전이 94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26개고요. 94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원전 발전 비중은 미국에서 지금 18.5%에 불과합니다. 재생에너지가 21%라는 것은 이건 깜짝 놀랄 만한 것이고요. 지금 중국이 2023년에 32% 되어 있잖아요. 며칠 전에 또 찾아보니까 최근에는 50%를 넘긴 것으로 되어 것도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요. 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기후변화 대응 지수 이게 제일 밑에 있죠. 저 밑에는 최하위권입니다. 3인골 제하면 무슨 됐어요? 국회에서 뭐 1분만 더 쓰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러니까 전기 소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일단 전기 소비만 한번 보십시오. 미국, 일본, 한국, 독일, 프랑스 때 있는데 다른 나라는 해마다 지금 감소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증가서 또 옛날보다는 떨어지고 있지만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독일도 제조업 비중이 21% 되고요. 우리 27% 되는데 독일도 5,500kg 씁니다. 1인당, 국민 1인당. 근데 우리는 10,000kg 넘는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음 페이지요. 재생에너지 3배를 늘려야 되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늘린다는 것은 COP28 총회에서 우리가 합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RE100, CBAM, 오늘 뉴스 보니까 CCA라는 게 있습니다. CCA는 미국에서 지금 청정 경쟁 에너지법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으로 들어오는 물건 중에서 탄소 배출량에 따라서 비용을 부과했다 이런 겁니다. 다음 페이지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탄핵이 끝나면 기후위기 시대로 바로 전환해야 된다. 석탄 가스 발전 조기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확대하고 에너지 소비 줄이는 것 이 세 가지 말고는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석탄 노동자 지금까지 산업의 역분이라고 우리가 칭송했지만 이제 기후위기의 죽음이라고 욕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지금까지 덕을 많이 본 국민들, 싼 전기요금을 덕을 본 국민들이 그분들에게 보상을 하는 이런 에너지 전환, 에너지 정의가 실현돼야만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독자를 승리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기후위기 그 골든타임, 나올 골든타임이 1.5도가 4년 6개월이고 골든타임은 2년입니다. 2년 내에 이걸 조치가 없으면 4년 6개월 1.5도 하는 것은 거의 뭐 확실시 되고요. 그럼 당겨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산화탄소는 한번 배출되면 300년 이상 또 이상 머물기 때문에 적게 배출돼도 계속 누적이 되는 겁니다. 누적. 그걸 복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후 문제에서는 제일 심각한 것은 시간이 없다. 여러분이 그 점을 꼭 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경남 환경의제 마지막입니다. 환경단체들에서 엄청 많은 의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추려서 발제문을 내시고 한다고 고생이 많이 있습니다. 경남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정진영 사무국장님 한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계엄 사태 이후에 저희가 지금 계속 확인하고 있는 내용은 국가기관 내 곳곳에 계엄 공조 세력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은 윤석열과 그리고 산자부 원전 마피아들이 만들어낸 핵폭주, 핵망국을 그대로 담은 계획입니다. 임기 내에 윤석열 임기 내에 화력 발전 비중 40% 달성을 공언을 했지만 달성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대폭 늘린 목표 전력 수요가 오히려 줄어든 것이 아니라 더 늘어난다라는 것에 맞추기 위해서 신규 대형 원전 3기 원래 계획은 3기로 되어 있었는데 오늘 아침 그 산자부가 조정을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3기에서
대형 원전 1기는 줄어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형 모듈 원자로 SMR 들어보셨을 텐데 1기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4기가 건설되는 내용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후 싱크탱크인 넥스트에 의하면은 2035년에도 우리나라는 목표에 맞춰서 목표를 좀 상향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고 이에 따라서 추진을 한다면 2035년이면은 탈석탄이 가능하다라는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박종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후 위기를 좀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2035년에는 탈석탄을 해야 되고 이에 따라서 전체 사회가 다 구조 개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폐기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을 첫 번째로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재생에너지청 부분은 아까 앞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이제 제목을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총고용 보장이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조금 더 어떻게 총고용을 보장할 수 있을까 그 방안으로 공공재생에너지라는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아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한국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에서 전력 생산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2021년 기준으로 33%입니다. 발전 부분 대부분이 석탄 발전으로 2021년 기준에서 거의 80%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석탄 발전에서 80%의 온실가스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 작년 9월이죠. 142년 만에 석탄을 멈추었고 지금 세계적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경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전기가 이제 석탄 발전에서 오는 전기잖아요. 근데 경남에 지금 14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31년에 하동에 6개 그리고 삼천포에 4개 해서 총 10개가 폐쇄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노동하고 계시는 노동자분들의 일자리 문제가 시급하지만 경남도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지금 세우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러니까 앞에 방금 말씀드린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이제 탈석탄을 하고 재생에너지로 넘어가야 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넘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문제는 이 재생에너지의 90%가 대기업인 민간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울산 앞바다하고 그다음에 부산 청사포, 다대포 해상풍력단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해상풍력단지 조성의 배경에 누가 있냐면 호주 세계 최대 인프라 투자기업인 맥쿼리가 있습니다. 맥쿼리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는 어디서 거제 네, 대구에서 통행료 비싼 그래서 먹튀로 유명한 맥쿼리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쿼리에서 재생에너지를 투자를 하고 있고 민간이 90%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공기업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그 한전이라는 공기업의 체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한전이 계속 공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공공재생에너지 법을 만들어서 국가의 존재 이유를 우리의 안전한 에너지 공급으로 추진을 해달라라는 요청으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을 제정해달라고 세 번째 요구를 제안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